예, 개강에 이제 개강 시작에 몇 말씀 당부 말씀 드릴 것도 있고, 그다음 우리 이 강의 과정을 총괄적으로 대략 몇 말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좌가 7주 만에 뭐 그렇게 마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한 주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1시간에 마칠 수도 있고 2시간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공부가 되려고 그러면은 학문의 덕성을 기르고 그다음 옳게 소화하고 이러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7주 가지고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행여 여의치 않으면은 얼마까지 좀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7주를 해봐가면서 그 경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강의를 본 강의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중에 저 사람이 어떻게 풍수는 하지, 풍수 강의는 하지, 어떻게 강상 강의를 맡는가, 이제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관상을 공부를 한 것은 71년도 신해연에 상학을 어떤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강의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타 음양 오행학 강의하고 관상학 강의는 조금 다릅니다. 관상학은 경우에 따라서 직설적으로 강의하려고 그러면은 여타 음양 오행학은 암기를 충분히 많이 하고 이론의 체계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진도가 나아가야 되는데 비해서 상학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체계를 좀 무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상학 강의는 그다지 강의하는 입장에서 그다지 흥미롭지가 않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1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35년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를 계획하고 35년 전에 공부하던 그런 서적들을 35년 만에 덜쳐내 가지고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강의는 처음입니다만은 상학에 대한 제가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저 나름대로 개발한 그런 부분들,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통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장 알기 쉽게 해보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교재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교재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마이상법이라는 책입니다. 마이상법 관상서적은 거의가 마이상법을 근본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상법서들이, 모든 상서들이 거의 마이상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논리를, 이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상법을 이제 이 교재로 했는데, 교재 지금 현재 나눠드리는 부분은 그 고전, 즉 중국판 고전에서 이런 고전에서 그냥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피가 안 돼가지고 이게 사실상 활자가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황이 거의 뭐 못 알아볼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명문당에서 이제 책으로 67년도인가 출판을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토만 달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책이 명문당에 재고가 한 10부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많으면은 이 책을 몽땅 사와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리고 하겠는데, 재고가 한 10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저희가 이제 교재로 쓸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혹 몇몇 분들은 이것을 그냥 카피해가지고 돌리면 안 되느냐 이러는데, 사실 이것도 출판사 판권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무단 복제 재본해가지고 돌려서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여 책을 필요하신 분들은 일찍 아니면 또는 서점마다 전국에 나가 있는 서점들에 있는 부분들을 다 수집을 하면 여러부가 되겠죠. 그래서 행여 이 부분에서 글씨가 안 보이는 부분들은 이 책을 사시면은 이 책에서는 활자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가 되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글자가 좀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우리 오주민 강사가 저기에다가 스캔을 받아가지고 전부 수정 다 해가지고 지저분한 거 다 지우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재본을 했는데 뒤편에 글자가 깨어져서 잘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하는 중에는 글자 안 보이는 부분은 카피를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행여 책을 사신 분들은 책에서 이제 보시고 활자를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이상법 이런 것은 요건 대만판입니다. 대만판 마이상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판인데, 대만판은 이렇게 글자를 또박또박, 이제 글자는 원전하고 서로 틀리는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고전들이 다 이제 전하다 보면은 이름도 틀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요 책을 행여 이제 사실 분들은 요거는 대만 서점에서 우리가 한 30부 산다고 이제 이러니까 12,500원에 공급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행여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또는 좀 요 부분은 여기는 좀 다 띄어쓰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짱대글이 아니고 띄어쓰기를 해놔가지고 그나마 좀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부 사실 분은 12,500원 부담을 해주세요. 해주시면은 저희가 공동으로 다음 주에 도착하도록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청해야 되고, 아니면은 나중에 하시면 별도로 또 추가를 해야 되니까 오늘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에 이걸 드리고, 만약에 이걸 안 사시면은 요 글자 안 보이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그 부분 페이지를 저희가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카피를 해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곧 우리 시간은 90분 한 타임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 간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 하면은 보통 우리가 서로상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글자의 짜임새로 봤을 때 나무목 플러스 눈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자전에 눈목부에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목부에 보면은 성시 살펴서 보다 이제 이러한 뜻으로 먼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상 서로 그래서 서로상 서로 사귀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보다 하는 그러한 뜻을 함축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무 이름으로서 목명도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목명은 상사라는 나무 이름을 뜻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사 하면은 뭐 상사병이 났느니 상사 남녀간의 어떤 상사를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 상사라는 나무는 잎과 꽃이 서로 따로 이제 피고 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지고 난 뒤에 꽃이 피고 그래서 꽃과 잎은 서로 만날 수 없다. 이제 그래서 상사하는 뜻을 우리가 남녀간에 만나지 못할 때 상사병이 난다, 상사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진다. 이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관상에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상술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술이라 그러면은 사람의 형상을 보고 어떤 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즉 사람의 모양에서 길흉하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찾아볼 수 있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이라고 하면은 인상이 되겠고 이것을 보고 상술로 변화시키면은 곧 관상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관자도 마찬가지죠. 관자도 역시 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보다 뭘 보는가, 뭘 볼 것인가. 상을 보는데 그럼 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결과적으로 상을 보는 데 있어서는 어떤 형체를 봐야 된다 하는데 이 형체는 어떤 꼴 이런 것도 가미가 되고 여기에는 그 상도 봐야 된다. 여기에는 어떤 이러한 형상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색을 보는데 이러한 형색을 형과 색을 보면서 여기에서 무엇이 더 가미되어야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 색도 있고 또 어떤 근본적인 몸도 있고 또 여기에는 키라는 존재자도 있고 또 여기에는 정이라는 존재자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마음도 봐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신도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이 본다는 이 자체가 본다는 자체가 우리가 형 또는 어떤 꼴이나 그 꼴의 형상 이런 것들은 좀 나름대로 보기가 쉽다 또는 색, 신 이것도 좀 쉽다 이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기정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이 보는 것이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상이라고 한다면은 또한 마음과 정신으로 볼 수 있는 정기신심 이것까지도 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관상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 풍수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항상 우리 풍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엇을 본다는 것은 집중적으로 보는 것하고 전체를 보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핵심적인 것을 보는 것하고 그럼 핵심적인 것은 어떤 극적인 부분 즉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전체를 보는 것 그래서 전체와 부분을 분류해서 볼 줄 아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상은 우리가 이제 관상을 공부를 하고는 사람 이렇게 대충 봐가지고 아, 그 사람 좋다 이제 이렇게 저 사람 잘 생겼네 당신 관상 좋아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건 전체를 본 거예요. 우리 관상은 그래 봐가지고는 옳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상을 공부하기 전에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은 이 사람 되게 좋네 말도 잘하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게 그 초점을 맞춰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사람이 그렇다면 좋다면은 눈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럼 눈 앞하고 꼬리하고 중간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길이는 얼마인가 색깔은 어떤가 핏줄은 어떤가 동공은 어떤가 안벽 이 백은 흰창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는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상을 공부하고 나면은 참 저건 미안스럽게도 사람을 볼 때 뚫어지게 보는 그래서 때로는 그게 좀 싫을 때가 있어요. 저는 과거에는 좀 그랬어요. 사람 볼 때 얼굴 좀 보자 하고 여기서 똘똘 들여다봐. 그럼 그 사람이 무참해. 그래도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 객을 볼 수가 없어. 그렇게 봐야 이 사람은 몇 살에 어떻게 되겠다.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그냥 대충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그냥 피상적인 것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관상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 자신부터 거울을 들여다봐가지고 어디에 색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부분처럼 극획으로 봐야 돼. 초점을 잡아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풍수도 마찬가지로 그냥 풍수를 공부 안 하면은 산천이 좋다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공부를 하고 나면 꼭 획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극획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공자가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재 형성이다. 마음을 둔 곳에 형체를 이루어진다. 즉 마음이 있는 곳에 형체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부적으로 어떤 말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형체를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형체를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다른 부분입니다. 모든 물상들은 그 형체만 보고 그 형체에서 뭐 생기가 있다, 기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지만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생기가 있다 이것 정도를 넘어서서 거기에 사람의 마음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령한 것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색을 관찰하면은 심신을 보는 것이 바로 만물을 보는 것하고 우리 사람을 보는 것하고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만물의 형상 중에서 가장 요사스럽게 가장 요물스럽게 생긴 것이 사람의 얼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타 다른 짐승들을 보고 상을 봐라 이러면은 사실은 사람처럼 길흉하복을 물론 이놈이 힘쓰겠다 이런 건 알지만은 길흉하복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에는 길흉화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더 나아가면은 결과적으로 얼굴은 내 오장육부의 기운을 전부 얼굴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수하고 엮어진다고 치면은 결과적으로
요 극핵을 보는 것은 용혈이 되겠고, 그 다음 전체를 보는 것은 사수가 되겠고, 이렇게 분류를 지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서희조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유생이라는 간상쟁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희조라는 사람이 대대로 잘 살아. 그래서 아버지도 벼슬하고 할아버지도 벼슬하고, 그래서 대대로 잘 사는데 부유한 집에 태어나고 귀한 집에 태어나서, 건세 있는 집에 태어나서 잘 살아. 그런데 이 유생한테 이제 간상을 받습니다. 간상을 보니까 유생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 복석골이 이마에까지 뻗어서 인당, 천중, 천정 하는 이 이마에까지 밑에 기운이 쫙 이어져 가지고 참 관상이 좋다. 그러나 당신은 여색, 낭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패망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서희조라는 사람이,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내가 얼마나 귀한 집에 태어나서 얼마나 내가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내 간상을 봐라. 내 간상 보는 사람이 날 나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전부 다 좋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 유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산천을 볼 때, 풍수에서 산천을 볼 때 용혈이 쫙 내리뻗어서 그 기운이 혁혁하게 들어와도 그 기운이 갈무리가 되지 않으면, 혈에서 갈무리가 되지 않으면은 토도한 강물이 흘러가는 강물도 푸스럭 돌멩이, 푸스럭 흙을 만나서 거기에서 전부 땅속으로 침안해서 물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것이 당신 얼굴에 있다. 이제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냐? 이제 그 사람, 이 서희조라는 사람이 얼굴이 코가 콧구멍이 드러나 있었답니다.